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친구가 생긴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좋은 일이 훨씬 더 많겠지만요. 때로는 그 사람으로 인해 아픔을 겪을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친구가 아플 때 그 고통을 내 쪽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항상 기쁨을 나누면 친구를 사귀면 되지, 이러면 좋을 텐데요. 그럼 진짜 친구를 만나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기적인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상대 쪽에서 먼저 싫어할 수 있으니까요. 친구라는 이름 안에는요, 같이 기뻐하는 마음도 있지만 기꺼이 아픔을 함께 나눠서 보살펴주는 배려심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심심한의원 심시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심시현 원장님과 함께 구안화사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근데 구안화사 좀 단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질병인가요? 네, 구안화사는 한자어에서 그 뜻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한자어로 하나하나 풀어보면 입구, 눈안, 그리고 입 삐뚤어질 와, 기울 사 이렇게 되고요. 말 그대로 입과 눈 주변의 근육이 마비되어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구안화사는 대부분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뇌졸중이나 뇌종양 등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풍과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이 말초성 안면신경마비가 우리가 오늘 다룰 구안화사라는 말씀이시죠? 네, 구안화사와 중풍은 각각 말초성 그리고 중추성, 기원이 다른 병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말초성 얼굴 마비는 얼굴 신경이 뇌 신경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그 경로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중추성 얼굴 마비는 뇌 속에서 그 자체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편합니다. 근데 그러면 육안으로 봤을 땐 좀 비슷한가요? 네. 육안으로 거울을 통해서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으세요. 첫 번째로는 이마에 주름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이 잘 감기는지 안 감기는지의 여부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말초성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대체로 마비된 환측 얼굴에 귀 뒷면이 뻐근하게 아픈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요. 네. 마비된 환측에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며 마비된 얼굴 쪽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또한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가 중풍과 구별될 특징입니다. 네.
반면 중풍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뇌종양, 뇌출혈, 그리고 뇌염, 동맥류가 원인인 중추성 구안화사의 경우에는요. 보통 팔다리에 사지마비가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 네. 그리고 눈을 감을 수 있고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차이로는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의 경우에는 눈을 감아도 눈동자를 위로 올릴 수가 없고요. 혀가 한쪽으로 마비돼서 치우쳐져 있거나 동공 반사를 확인했을 때 마비된 쪽에 동공이 확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더불어 중풍의 경우에는 음식이나 물을 삼키는 데 문제가 되는 연화장애나 그리고 발음장애, 걸음걸이 이상 등 전신 증상이 같이 수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 구안화사라는 거는 결국에 얼굴에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중풍은 그 이외의 것들이 동반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구안화사라는 게 결국에는 쉽게 말해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건데 거기에 왜 안이라는 눈에 문제가 들어가서 왜 이마의 주름이라든지 뭐 눈의 깜빡임 이런 것들을 왜 중요하게 보면서 중풍과 구분을 하는 건가요? 네. 우선 말초성 얼굴 마비는요. 네. 이제 얼굴 신경에서 측부에 있는 얼굴 신경에 이제 문제로 많이 오게 되는데요. 네. 얼굴의 아래쪽인 입 주변의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쪽 입꼬리가 처져 있게 되고요. 네. 얼굴의 위쪽을 관장하는 근육마저도 자신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서 이제 마비된 쪽 환측 이마에는 네. 주름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중추성 얼굴 마비는요, 얼굴의 아래쪽 근육을 관장하는 뇌 조직의 문제로 인해서 그 증상이 입 주변에만 나타나서 입꼬리가 처지게 되고요. 하지만 얼굴의 위쪽을 관장하는 근육들은 그 기능들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눈썹을 들어올리는 근육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요. 때문에 이마의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의 경우에는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도 있고 눈을 감을 수도 있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이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구안화사라는 게 입이 비뚤어지는 거라면 얼굴이 말하자면 조금 일그러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우리 몸에서 얼굴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가장 갑작스럽게 좀 나타날 수 있고 가장 좀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좀 비춰지는 부분이라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왜 일어나는 증상인가요? 네, 보통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일단 불규칙한 수면 습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수면 부족, 그리고 더불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상황 등으로 인해서 네. 이제 면역력이 저하가 되게 되고요. 그런 면역력 저하가 구안화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임신과 당뇨도 구안화사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고요. 대상포진이나 중이염,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동의보감 풍문 구안화사에 따르면 혈맥이 풍에 맞으면 입과 눈이 비뚤어진다라고 하였고요. 네. 풍사가 처음 침범하면 그쪽은 늘어지고 전기가 있는 쪽은 캥기기 때문에 입과 눈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비뚤어진다라고 하였으며 또 이것은 입과 눈이 비뚤어지는 이런 증상은요. 대체로 위장에 속한 근맥으로 갈라서 본다. 이것은 위토의 경맥에 사기가 침범한 것이다 라고 동의보감에서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체의 원기와 면역 기능이 떨어진 틈을 타고 외부의 사기인 바이러스 등이 침입해서 안면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럼 왜 일어나나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네. 예전에 그 어른들이 야, 찬 거 먹으면 입 돌아가 이런 말씀 많이 네.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왜 일어나게 되나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는요, 벨마비에 속하는 특발성 안면신경 마비이고요. 네. 안면신경 마비의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으나 네. 바이러스 감염 혹은 신경염에 의한 마비로 추측될 뿐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람세이언트 증후군에 의한 안면신경 마비가 많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상포진 있죠.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마비로서 통증이 매우 심하며 그리고 인두나 웨이도 쪽에 조그만한 이제 수포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길랑바레 증후군 또한 안면신경 마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자가 면역 장애를 원인으로 추정할 뿐이고요. 네. 그 밖에도 또 급성 중이염, 외상이나 수술 등으로 안면신경이 손상된 경우 또는 신경 종양으로 인해서 안면신경이 압박된 경우 또 각종 뇌 관련 질병과 관련해서 안면신경에 장애가 있게 된 경우 또 이제 유전적으로 6번, 7번 안면 선천성 뇌신경 장애에 의해서도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가운 곳에 노출돼서 혈류의 네. 장애가 발생하면 안면 근육이 마비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또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와 람세이언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요, 대개 예후가 조금 좋지 않아서 후유증이 조금 남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네. 반면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는요, 대부분 양호한 예후를 보이게 되는데요. 대체로 3일에서 4일에 걸쳐서 급속도로 악화기가 진행돼요. 그 이후에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호전이 되고 또는 1년 이내에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호전이 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안화사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생기는, 말하자면 전조 증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급작스럽게 오는 건가요? 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구안화사의 전조 증상으로는 일단 피로가 유독 극심하게 오고요. 네. 머리가 어지럽거나 좀 몸이 떨리기도 하고 뒷목이 일단 뻣뻣하게 굳어지기도 합니다. 네. 간혹 구안화사가 발병하기 2, 3일 전에는요. 귀 뒷부분이 유독 심하게 쑤시거나 통증이 뒤쪽으로 조금 오세요. 네. 간혹 어떤 분들은 입술의 옆쪽이나 이제 눈 아래쪽에 미세한 떨림이 있는 경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보통 눈밑이 떨리면 주변에서 야, 너 마그네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안화사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물론 마그네슘 같은 영양 성분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뒷목이 많이 뻣뻣해지고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구안화사가 발생되기 이전에 나타나는 이제 전조 증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전조 증상을 지나서 본격적인 초기 증상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네, 우선 얼굴에 특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네. 가장 흔한 케이스는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치아와 입 사이에 음식물이 끼게 되고요. 그 양치질을 하게 될 때 물을 한쪽으로 흘리게 되거나 아니면 양치물이 잘 뱉어지지 않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네. 그리고 눈을 감기 힘들어지고 두 번째로는 또 눈물과 침샘에 문제가 생겨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눈물이 본인의 의지나 감정과 상관없이 저절로 나기도 해요. 또 눈물이 아예 말라버리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미각에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 한쪽 혀의 미각이 잘 느껴지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안면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이명 증상이나 어지러움증, 현기증도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짚어보자면 확실히 한쪽 입 혹은 한쪽 미각 이런 식으로 네, 오거나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눈 쪽에 같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안화사라는 건 결국 외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은데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아까 좀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경우에 따라 자가 치료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면역 기전이 많이 회복되고 몸의 기능과 순환이 좋아지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은 되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20대 80으로 20% 정도는 좀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이제 외형적인 부분이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일단은 구안화사의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침구 치료와 한약을 병행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말초성 구안화사로 네. 진단이 되었을 때는 침 치료를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기혈 순환을 돕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복부에 왕뜸이나 온열 치료를 네.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안면신경의 염증 부위에 이제 항염이나 재생 촉진을 돕기 위해서 약침 시술이 병행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후유증이 남았을 때는 이제 안면 비대칭을 치료하기 위해 매선 시술이라고 해서 이제 단백질실을 자입하는 시술도 이제 후유증이 남는 경우 간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많이 심한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에 오셨을 때 한약도 같이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구안화사에 좋은 침치료로는 사암침법이 또 있고요. 구안와사방이라고 해서 그런 침구 처방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자침을 하고 또 얼굴에 있는 신경분지에 염증이 있는 곳에 직접적으로 아시열이라고 해서 그쪽에 이제 잘 마비된 부분을 좀 더 이완시키고 순환시킬 수 있게 자침을 직접 하는 침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한약 치료는 허실을 살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얼굴에 사기가 뭉쳐서 기혈이 바르게 순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기 거풍산이라고 해서 그런 처방을 가감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써서 기혈 순환이 바르게 돌도록 해서 치료하기도 하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환자마다 병세가 다르거든요. 그 환자분의 몸 상태, 그분의 원기와 이제 병세에 따라서 보약을 써서 전기를 북돋고 사기를 쫓는 치법을 쓰기도 하고요. 네. 발병 전에 또 많이 과로하고 피로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과로 때문에 병이 난 경우에는 좀 녹용에 들어간 보약을 쓰기도 합니다. 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고 초기부터 이제 침과 한약 치료를 병행했을 시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90% 이상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상당히 많이 치료로 호전이 많이 되는 경우를 봤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람세이언투 증후군이나 네. 이제 간경의 화가 많이 심한 경우 그리고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인 경우에는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이렇게 한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수개월까지 연장이 될 수 있으니까 발견하는 즉시 조기에 치료해 주시는 게 훨씬 좋죠. 아, 이걸 사실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제가 사실 어릴 때 구안화사가 살짝 왔었거든요. 근데 네. 약간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 스스로는 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가지고 있는 후유증을 그런 분들도 말하자면 조금 보정, 수정이 가능한가요? 네, 뭐 100%라고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충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안화사 방이나 뭐 네. 사암침법, 아시열 그리고 약침 시술이나 이제 많이 신경 쓰이시는 경우에는 매선 시술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안면을 교정하는 네. 이제 매선 시술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 아. 저는 몰랐는데 네. 네, 그러면 약간 말하자면 이 비대칭이 좀 교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비대칭이 100%는 아니더라도 네. 조금씩 보정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매선이라는 게요, 말하자면 영구적인 건가요? 반영구적인 건가요? 아, 매선 시술은 반영구적이에요. 사람마다 몸 안에 이제 그 단백질 실이 그 얼굴에 있는 스마스층이라고 있는데 스마스층. 네, 좀 말이 이제 어려운데요. 얼굴에만 있는 층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거든요. 네네.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이제 순환을 도울 수 있는 층이에요. 네. 그 부분에 자입을 해서 비침습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탄력도 주고 재생도 주고 회복을 돕거든요. 그 단백질 실은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6개월 내지 1년, 1년 반 아주 길게는 2년 정도까지 안에서 자연적으로 녹아요. 아. 그래서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실제적인 구안화사 치료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60대 여성분이셨는데 그 어머님이 혼자 식당을 좀 크게 하셨는데 네. 앞에서 이제
건물에서 이제 인부분들이 오셔서 한번 소리를 크게 지른 적이 있었었나 봐요. 네. 혼자서 일을 하셨는데 많이 바빠서 그분이 소리 지를 때 모르고 같이 소리를 지르고 나서 네. 갑자기 구안화사가 많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소리를 빽 지르시고 나서. 네, 그분이 아. 소리를 크게 지르고 나서 네. 갑자기 구안화사가 생기셨는데 입술이 한 눈 정말 여기 눈 가까이까지. 아래까지 네, 그 정도로 네. 한 45도 각도 정도로 조금 기울어진 좀 분이었었거든요. 심하게 기울어지신 사례네요. 네, 네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이제 목이 조금 굳어 있었고 많이 예민했었고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많이 바쁘고 피곤한 상황이셨어요. 음. 거기다 뒷목도 많이 뻣뻣하셨고요. 혈압도 좀 있으셨고 네, 이런 종합적인 이제 상황과 본인의 피로 상태가 겹친 데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압이 상승하면서 구안화사가 네. 갑자기 오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든타임 초반에 적극적인 치료 시기를 조금 놓치셔서 저한테 한 달 만에 찾아오셨거든요. 네. 3주간은 양방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사이에 한의원도 2곳을 갔다가 아직도 여전히 45도 기울어진 상태여서 너무 놀래서 발병한 지 한 21일 정도 만에 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드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뒷목의 순환도 너무 안 되셔서 뒷목에 부항술이랑 침 시술도 같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얼굴 쪽에도 직접적으로 많이 돌아가셔서 부항술 그리고 약침 시술, 침 위에다가 침 전기 자극을 걸어요. 네. 침 전기 자극, 적외선 열 치료기 그런 치료도 다 병행했고요. 완치되는데 그로부터 한 달 반이 걸리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진 않았네요. 네, 후유증이 많이 심한 편이셨는데 3주에서 네. 4주 정도 된 시기에 그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도 좀 집에서 자가 네. 치료도 조금 열심히 하셨어요. 이를테면 나무 막대기를 끈을 걸어서 입술에서 귀까지 걸어서 교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집에서 그걸 하고 계셨고 네네. 집에서 수시로 마사지기로 온열 마사지기로 교정을 위해서 거울을 보고 얼굴을 많이 잡고 그런 노력을 또 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조금 치료 시간이 힘드셨겠지만 네. 한 달 반 정도 만에 완치가 되셨어요. 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케이스였어요. 물론 치료 방법도 좋았겠지만 환자의 본인의 의지라든지 노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다양한 치료 방법도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구안화사라는 건 예방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스트레스라든지 뭐 등등의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평소에 생활습관 관리가 구안화사 예방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과로하지 않기, 과식하지 않기 이런 기본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생활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네. 충분한 수면이 일단 필요하세요. 저녁 11시에서 1시 사이엔 꼭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때는 이제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호르몬과 이제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왕성한 시간대라서 네. 그 시간에는 잠을 충분히 취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잠들기 전에 수면을 방해하는 스마트폰, 빛 같은 것은 조금 멀리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또 평소에 뒷목이나 턱 관절 그리고 이제 볼 부분, 광대뼈 아래 이런 패인 부분들 있죠. 네. 그런 부분을 수시로 조금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또 이제 저희가 음식을 먹잖아요. 평소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찬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하셨죠. 네, 음식을 섭취할 때 평소에 이제 너무 맵거나 짜거나 이제 자극적인 음식들 있죠. 네. 그런 이제 컵라면이나 MSG가 많이 들어간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여름철에도 구안화사가 잘 걸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빙과류나 아이스크림 같이 조금 찬 음료도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음식은 담담하고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저희가 겨울이나 환절기 그리고 일교차가 큰 날 아침 저녁으로 뒷목에 찬바람을 맞게 되면 네. 또 구안화사가 걸릴 확률이 높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환절기에도 뒷목에 찬바람 맞는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름철에 폭염이라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크게 가동하잖아요. 네. 그때도 역시 찬바람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름철에도 냉방병식으로 오셔서 구안화사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래서 평소에 목
보호를 위해서 본인이 좀 목이 잘 굳는 편이다 싶으면 제 목에 목티를 입거나 스카프 같은 거를 조금 둘러주면서 목을 보호해 주시면 좋고요. 평소에 안면 근육 운동 있죠? 네. 저희가 아에이오를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노래 부를 때나 네, 보통 하는데. 맞아요. 그 노래 부르기 전에 목 가다듬듯이 아에이오를 많이 하죠. 네네. 아에이오를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균형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연습을 해 주시고 네. 풀어주는 게 좋으세요. 아. 그러면 얼굴에 있는 노폐물이나 어혈이 많이 쌓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아에이오 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시고요. 또한 저희가 가글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양치할 때도 그렇고 물을 드실 때도 천천히 가글을 하면서 드시면 안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글은 또한 잇몸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양치할 때도 최소 30번 정도 가글을 한다고 인지를 해주시고 물을 드실 때도 입안에서 오물오물 가글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네. 그리고 저희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계속 뒷목이 뻣뻣하게 굳는 분들이 구안화사가 많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귀 뒤에 보면 홈이 있어요. 네. 아래에. 바로 뒤에요? 네, 네네. 그 홈이 저희가 한방에서는 혈자리로 예풍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누르면 안 아픈 분들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꾹 눌러서 10번에서 30번 정도 하루에 생각날 때마다 두세 번씩 눌러주셔서 좀 찌릿찌릿한데요? 네, 어떤 분들은 많이 아파하시고 아. 건드리기만 해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거기를 조금 잘 푸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턱관절이 있을 때 광대뼈 아래에서부터 입술 옆쪽에 홈이 있어요. 광대뼈 바로 밑에. 네, 밑에랑 입술 옆쪽에 가운데 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상간혈이랑 하간혈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평소에 지압으로 잘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네. 어떻게 보면 얼굴에서 그 부분이 이제 노폐물이 잘 쌓이는 얼굴의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왜 뭉치냐면요. 많이 씹고 많이 말하고 이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풀어주고 지압을 해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안면신경 마비가 의심되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시면 바로 가까운 한의원이나 신경외과에 찾아가서 정확하게 조기에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조금이라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눈떨림이라든지 입술 떨림이라든지 어지러움, 두통 이런 증상이 조금 나타난다고 한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작은 거라도 놓치지 말고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말씀 주신 얼굴 마사지법 같은 것들 평소에 좀 네. 하면서 좀 순환할 수 있도록 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구안화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심시연 원장님께서 구안화사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콩입니다. 콩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콩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슈퍼푸드인 콩은요. 작지만 단백질, 사포닌, 비타민, 각종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가 있는 영양식품인데요. 콩은 풍부한 영양소들이 피로는 줄여주고 활력은 충전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피로를 없애주고 기운을 회복하는 음식으로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을 챙겨 먹는 것이 몸에 이로운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하고 단백질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데 포화지방 때문에 성인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육류는 조금 줄여주시고 콩을 많이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서서히 갱년기를 준비해야 되는 중년의 여성의 경우에는 콩 섭취를 늘리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겪게 되는데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천연 여성 호르몬으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급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면 홍조, 우울증, 가슴 두근거림, 골다공증과 같은 증상들의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도 콩은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기력 보강에 도움을 줍니다. 원장님, 그리고 콩 먹어라, 그래야 머리 좋아진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콩은 뇌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네. 콩에 풍부한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한창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나 이제 아이들의 뇌 활성화에도 좋고요. 콩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뇌의 노화를 늦춰주고 나이가 들어서 떨어진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콩은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천연 해독제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과다하게 음주를 많이 해서 네. 술 마신 다음 날 숙취가 심할 때에도 콩을 볶아서 끓여내서 차처럼 우려내서 드시게 되면 속도 편해지시고 컨디션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정말 오늘 콩의 다양한 기능을 알게 되는 콩의 재발견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시연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나이 65세고요. 네, 키는 172고, 네. 몸무게는 60kg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심시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예, 오늘은 눈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요. 눈이요? 네. 예, 눈이 한 몇 년 전부터 네. 지금 계속 눈이 너무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일어나도 눈이 너무 무겁고 눈이 항상 피곤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네. 동네 안과에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 뭐 가도 내나 뭐 눈물약 이런 거 주고 네. 그래가지고 한 며칠 전에는 또 갔더만은 뭐 모든 검사를 다 해보자 하더만은 네네. 이거 뭐 내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떠냐고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뇌 사진이요? 네. 예, 그래가지고 궁금한 거는 이거 눈하고 뇌하고도 무슨 연관성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 뭐 한번 알아보고 뇌 사진을 찍든 어쨌든 하려고 그래 한번 전화해봤습니다. 아, 네. 눈하고 뇌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으세요. 뇌신경에서 저희 안면신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아, 예. 아버님 눈의 시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셔서 아마도 예. 병원에서 이제 조금 큰 병원에서 MRI나 다른 CT나 예. 이제 뇌 사진을 한번 찍어보길 권하신 것 같거든요. 예. 눈이 약간 무겁고 항상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생기신 지 꽤 오래되셨거든요. 예, 근데 예. 이거 말고 다른 증상은 전혀 없으셨어요? 뭐 두통이 있다던가 어지럽다던가 뭐 이런 증상들이요. 뭐 어지럽고 그런 건 없고 지금 제가 어깨 인대 수술을 네. 한 달 반 전에 했는데 네. 머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머리는 안 아픈데 흔들면 많이 아프거든요. 아, 머리가 흔들었을 때 아프세요? 예, 흔들면 막 골이 흔들리고 이래 아파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또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네. 어깨 근육이 뭉치가 있으면은 또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 네네. 뭐 그래가 그지 뭐 눈 때문에 그랬는지 이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래 좀 네, 아버님 물어보는- 그러면 그 어깨 인대 수술 뭐 이런 걸 하신 거죠? 어깨 예. 회전근개 수술이었어요? 아니면 예, 회전근개. 아, 보통 회전근개보다는 목 디스크나 어깨 승모근 쪽에 굳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머리가 아프고 이런 거랑 연관이 조금 더 많기는 하신데 예. 혹시 어깨 승모근 부위나 뭐 목 뒤는 안 아프세요? 지금 이거 수술하고 나서는 아주까지 이제 뭐 운동을 못하고 하니까 네네. 아주 물리치료도 안주 안 하고 할 날짜가 뭐라가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깨 위에 목도 좀 근육이 아프고 그래요. 아, 그러면 그 머리를 흔들었을 때 아픈 증상은 어깨 인대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신 거예요? 예. 아, 어깨 인대 수술 하기 전에는 머리를 흔들었을 때 한 번도 뭐 예, 한 번도 그런 아프거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깨 인대 수술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해지고 평소보다 이제 조금 조심하면서 승모근이나 뒷목이 조금 같이 굳어서 머리가 아픈 거는 같이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눈이 무겁고 항상 피곤하고 눈이 침침한 거는 뭐 안과를 다니셨으면 백내장 같은 거를 진단받으시지도 않으신 거죠? 아니요, 백내장은 한쪽 눈은 한 10년 전에 했고요. 네. 한쪽 눈은 한 5년 전에 했습니다. 두 개 다 백내장 수술은 했습니다. 아,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럼 아버님, 어깨 인대 수술로 인해서 머리가 흔들리고 아픈 증상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침추로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연관이 예. 있을 수 있어요. 어깨 예. 회전근개 옆에 잡아주는 봉우리부터 그다음 예. 승모근, 그다음 뒷목, 다시 머리로 다 신경 분지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가까운 이제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이제 물리치료도 받고 침치료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침치료로 눈을 맑게 해주고 피로를 풀어줄 수는 있는데요. 혹시 네. 평소에 아버님 지압 같은 건 하세요? 눈 앞에 이제 미간 쪽이랑 관자놀이 쪽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버님 아마 그쪽 네. 많이 뭉쳐있을 가능성이 크세요. 일단 한 서너 번 정도 그쪽 하루에 서너 번 정도 지압을 조금 눈썹이랑 눈 옆쪽 안구에 있는 뼈 있죠? 둘레 부분으로 예.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예. 가까운 한의원에서 그것도 침 치료를 받아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의원 쪽에요. 네네. 그리고 혹시 눈에 인공 눈물 같은 거 넣으세요? 점안액이요. 지금도 넣고 있어요. 네, 점안액은 하루에 서너 번 정도 4시간 간격으로 한번 넣어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아버님 그리고 원래 좀 건조한 편이세요, 눈이? 뭐 크게 건강한 편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 같은 증상이 너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된 이제 증상이시니까 3주 정도 하루에 이제 신경을 써서 4번 정도 지압을 꾸준히 해주시고 침치료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좋아지지 않는다면 예. 꼭 반드시 조금 이제 안과 병원 원장님 조언대로 이제 예.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정확한 원인과 진단명은 아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 내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언을 한번 들었으니까 한번 가서 네. 확인은 해보시는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라고 생각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아버님. 네. 좀 그러면 그 네. 눈하고 뇌하고는 연관성이 많이 있다 말이야. 네, 뇌신경하고 안면신경 중에 시신경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3주 정도 그렇게 치료를 해보시고 이제 자가로 집에서 관리를 하셨는데도 좋아지지 않게 되면 안과 원장님 말씀대로 큰 병원에서 뇌 사진은 한번 찍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래. 예,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아버님. 아이고,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한 52kg 되고, 몸무게는 55kg 되고요. 네, 나이는 63살이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심시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제가, 암 수술을 한 1월 22일 병 했거든요. 네네. 또 그전에도 또 유방암 수술을 한 2년 전에 했고 그랬는데, 아, 네네네네. 그래 하고 나서 이 속이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은 구토가 많이 나오고 네. 속이 미식거리고 그래서 막 또 저 위도 안 좋, 내시경 해보니까 위도 안 좋다고 그래서 위 약을 먹으니까 더 안 좋은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서 먹다 약을 끊고 그러고 뭐는 이렇게 막 방귀도 많이 나오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다가 갑자기 철사가 쫙 나오고 네네. 그렇게 변동이 많아요. 그래서 뭐 먹다가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토하고 나면 신트림이 나고 악취가 나요. 냄새가 나요. 속에서 오르는 게. 그게 굉장히 꽤 됐는데, 가다니까 음식도 제대로 이게 먹는 게 받지도 안 하고 나니까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입맛도 없고, 옛날에 그렇게 좋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죽도 먹다 지금 이제 뭐 야채 해가지고서 뭐 유리죽인가 뭔가 그냥 이렇게 집에서 해가지고서 그러는데 소화도 안 되고 네네. 그래갖고 계속 뭘 먹으면은 물 정도를 막 밥 한 숟갈 말아서 물에 말아서 그냥 들어 마시고 아니면 누룽지 끝 팍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먹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먹는 게 별로 없는데도 배도 안 고프고 소화가 안 되니까는 네네. 그런 상태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2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해 2019년 1월 22일에는 뇌수술, 암수술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소화기 증상이 언제부터 조금 안 좋으셨어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느끼신 거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요. 네네. 이 저기 건강검진을 받으니까는 네. 이제 위에 네. 뭐 위험이 좀 심하다 이러더라고. 용종도 있고. 네네. 그래갖고서 내시경 해가지고서 용종 떼내서 해보니까 뭐 암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는 뭐 이렇게 좀 뿔긋뿔긋하고 뭐 그러게 해서 뭐 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거기서 약을 줘가지고서 먹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굉장히 불쾌하면 안 좋더라고.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네네. 이제 그래서 한 달 좀 먹다가 계속 먹으라는데 안 먹었어요. 다 버리고 네네. 약을. 아, 그리고 지금 약을 안 먹는 상태인데 네. 좀 어머니 이렇게 죄송한데 그 약을 언제 처방 받으셨어요? 진단 받으신 게 언제예요? 위험이라고? 위험이라고 받은 게 3월달, 아, 4월달 달이요? 받았나? 네네네. 4월에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한 3, 4월 한 달 정도는 약을 드시고 지금은 이런 증상들이 약을 먹고 그 진단을 받고 난 후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저암 수술에서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잘 나타나요. 먹고 그랬는데 네네. 갑자기 내시경 공단에서 다 하라고 했는데 그 위험이 심하다 이렇게 보니까는 뭐 이렇게 조금 뭐가 두드러진 것도 그 용종이고 어쩌고 해서 그걸 검사를 했는데 그건 괜찮고 그래갖고서 위험 치료 약을 먹으라고 해서 약을 뭐 두세 가지 이렇게 섞어서 먹고 아침 빈서 먹는 게 있고 뭐 밥 먹게 먹는 게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걸 먹으니까는 더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네네. 속도 쓰리고 가끔 가다 막 속이 불편하고 방구도 많이 나오고 뭐 구토도 나오고 그게 오히려 그래갖고서 한 달 먹다가 쉬었어요. 안 먹으니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안 먹고 지금 그러는데 여전히 밥맛도 없고 먹으면 이제 소화도 안 되고 좀 그 가다가 약을 배가 끊고도 계속 그러시는 건 거죠? 예, 네. 배가 갑자기 안 그러다 배가 부글부글부글 막 끓다가 보면은 설사 착 나고 또 네. 그러면 또 괜찮고 네. 또 어머님, 언제 네네. 아까 그 증상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 네, 약 말고 다른 치료는 받아보신 거 없으시죠? 다른 거 받아본 건 없어요. 그래갖고 네네. 지금은 조금 덜한데요. 네. 오늘 TV 보다 보니까 나와서 한번 네네. 그 어머님, 뇌랑요, 소화기랑도 연관이 깊고요. 그 유방 쪽 가슴 쪽 있죠? 가슴이랑 네. 위랑 위치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위염은 한 번에 생기신 건 아니고요. 위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장기예요. 사람이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달고 사는 게 위염이라고 할 정도로 위염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거든요. 그 위염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크고요. 한 번에 생기신 게 아니라 이전부터 조금씩 사회생활을 하건 가정에서 생활을 하건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생기신 거예요. 용종도 한 번에 생기신 게 아니고요.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몸 안에 사인으로 생긴 거예요. 나 안 좋다고 알려준 거거든요. 속에서 안 좋다고. 유방이 이제 위쪽이랑 가깝고 가슴 쪽에 유방 절제술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유방암 수술이면. 절제는 안 했어요. 그럼 유방암만요? 네.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양유두 정중앙 있죠. 거기에 홈이 하나 있어요. 양유두 정중앙에. 거기가 저희가 한의학에서는 혈자리로 단중열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맺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역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많이 뭉치는 곳이고요. 저희 어머님들 흔히 한국인들한테만 있는 화병이 있을 때 뭉치는 곳이에요. 그곳이 많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크시고요. 또 이번에 뇌수술을 하셨잖아요. 뇌랑 소화기랑도 연계가 깊어요. 그래서 뇌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의도치 않게 구토를 하거나 메스 꺾거나 이런 증상들이 같이 원래 수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몸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래전에 안 좋아지신 거고요. 이제 약을 먹으면서 낫는 과정에서 그런 명현현상처럼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만약에 받아보신 적이 없다면 지금 먹는 양이 너무 없어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그 내과 약이 조금 안 맞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약을 끊으셨으니까 그냥 두지 마시고 저희 이제 한방에서도 소화기에 좋은 침 치료나 진짜 부담되지 않는 약 치료가 있어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을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복부 진단을 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원장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는 양유두 정중앙을 조금 눌러주시는 거랑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침 치료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좀 한약재로는 작약 같은 게 좀 좋아서 작약차를 조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심시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선재광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